자, 2차 부등식 진도 나가겠습니다. 요 하면 되죠. 결론부터가 수학상에서 좀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시작이고요. 선생님이 항상 늘 강조하는 건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수학은 항상 중요하다. 그랬을 때 요 단원 전까지는 뭐 굳이 비교를 하면은 사실은 계산의 복잡성을 놓고 봤을 때 복잡한 부분이 상당히 좀 있었어. 물론 2차 부등식부터 복잡한 계산이 물론 나오긴 하지만 이 단원부터는 이해가 전제 조건이 안 깔려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단원이에요. 남아있는 맨 마지막 단원까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론은 오늘 수업 내용에서만 봤을 때는 오늘 하는 2차 부등식은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돼. 이게 최종 결론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못해 그냥. 아예 못 푸는 단어네. 대단원 자체가. 알겠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쓸데없이 많은 예제를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니네가 느끼고 가야 되는 거 2차 부등식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 그려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가면 오늘 수업 성공. 알겠나? 자,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수학 교육 과정 자체가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설명할 때도 우리 단원 구성이 어땠어요? 복소수 다음에 2차 방정식 공부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공부했지. 기억나냐? 그래서 2차 함수 단원 중에서 내용 중에 뭐가 있었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때 내가 수학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이와 같다. 기억나냐? 자, 이런 게 2차 함수와 방정식에서 나오는데 그 개념을 니네가 이해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을 먼저 학습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2차 함수에 연결지어서 중요한 개념을 이끌어냈었단 말이야. 자, 그럼 오늘 하는 2차 부등식도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방금 얘기한 거 그냥 정리 한번 해보자. 네, 오늘 2차 부등식 그거 다 나가요. 없나 봐. 나눠서 나가죠? 니네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할 거야. 빨리 나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반 같은 경우는 한 3번, 3일에 걸쳐서 다 했는데 얘는 천천히 해서 한 4번 정도 꺼내서 할 거야. 자, 그리고 개념 자체가 설명할 거에 비하면 오늘 문제 나갈 게 사실은 적은 거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집중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해가 꼭 수반이 돼야 된다. 잘 보세요. 자, 아까 말한 게 이런 거죠. 방정식 다음에 니네가 함수를 수학 3과정에서 공부한 거는 2차 함수와 방정식 단원에서 이제 학습을 했어. 아직 우리 여기 복습은 안 했지, 앞에서. 자, 근데 앞에서 어쨌든 2차 함수 공부했잖아. 그렇죠. 자, 그랬을 때 2차 방정식과 함수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오늘은 뭐를 하겠다?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일단 결론부터 내리고 조금 이따가 이끌어내 줄게. 자, 함수에다가 방정식까지 섞여 있다고 했는데 방정식이 왜 들어가냐면 방정식에 실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 방정식의 실근 기준으로 부등식의 해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1차 부등식 얘기를 하면은 어떤 1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뭐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왔으면 그 2 기준으로 범위가 나눠진 거지. 맞죠? 그럼 그 2라는 숫자가 누구에서 출처가 나오냐면 방정식의 해라는 거를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은 부등식의 본연의 풀이 물론 중요해. 근데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건 부등식의 본연의 풀이는 그냥 계산이고 계산이 더 중요하지 않다 했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방정식과 함수의 내용이 수반된다는 걸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은 뭐 단순하죠. 차수가 2차식이겠지? 따라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해놓고 당연히 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부등호 기호가 이런 식으로 와 있겠죠. 자, 이런 게 2차 부등식인데 뭐 설명할 것도 없다.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겁니다. 부등식 문제인데 계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산도 물론 해야 돼. 우리 요거 공부했을 때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논리를 공부했었지. 그래서 얘들아 고등학교 때 2차 함수 풀이는 물론 2차 함수 본연의 풀이도 중요하지만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것도 보는 게 고등시설에서 훨씬 중요해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한 얘기는 부등식을 함수로 분석하는 아이디어가 오늘의 최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니네가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동우야, 앞에 좀 봐라. 땅바닥에 내가 있지 않다.
아까는 이제 발바닥밖에 없어요. 발바닥이요. 쉬는 시간 충분히 했으면 야 뭐라 그러냐? 땅바닥에 발바닥 발바닥이 이렇게 돼 있지 않지? 미안하다. 나도 언어장애가 왔네. 너 때문이잖아 이씨. 세대 준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무섭네. 자, 잘 봐. 잘 들어 얘들아. 진짜 여기부터는 진짜 어려워. 헛도는 애들이 훨씬 많다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1도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얘기하는 단어냐 여기부터가. 알겠냐? 앞에까지는 어찌어찌 됐지 뭐 사실 막 물론 니네한테는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복습해도 어려워하는 단어는 여기서부터라.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잘해야 되지 않겠냐고. 자, 잘 들어 졸지 말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겠다라는 얘기냐면 함수로 바꾼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함수 문제 풀 때 방정식 문제도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 예를 들어서 이거 풀면 필기할 필요 없다. 복습이다. 이거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거지. 네. 그래가지고 x는 마이너스 1 중근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함수로 바꿔서 풀면 어떻게 생각했어?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리는 거 했던 거 기억나냐? 기억나냐? 칠판 ASMR 영상에 비슷한 거 있잖아. 안 봤어요.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기억나냐? 쌤 그거 안 봤다니까요. 안 봐도 돼. 까먹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좌변 따로 우변 따로인데 y는 0은 뭐예요? x축이죠. 네. x축이죠. 필기할 필요 없어. x축 그려. 그 다음에 얘는 2차 함수죠. 그러면 x축이 y는 2차 함수라는 2x 거예요?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표준형이잖아. 표준형이 뭔지도 까먹지는 않겠어. 알아요 쌤.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 맞니? 알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대충 찍고 아래로 블록이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서준이 뭐라고 했어? 방정식의 해는 교점의 x좌표와 같다. 교점이 여기 생겼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교점의 x좌표니까 방정식의 해보다 마이너스 1이다. 이 내용이 앞에서 요 단원에서 했던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지금과 같이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리는 테크닉을 부등식에서도 하겠다라는 거고 그게 오늘 하는 내용의 최대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리는 건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 얘가.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단원이 사실 되게 쉬운 단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어렵다면서요 근데. 결과만 외우니까 어려워하는 거야, 솔직히. 내가 이거 그리지 않고 빨리 계산하는 공식도 몇 가지 소개를 시켜줄 건데 애들이 그것만 머릿속에 떠올려. 니네도 오늘 그렇게 될 거야. 이게 겁나 편하거든. 근데 그러는 순간 망한다는 거야. 알겠죠? 계산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냥 뇌신경. 알았지?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선 그딴 공부를 하면은 안 됩니다. 아 오랜만에 듣네요. 선생님의 어록이죠. 자, 그래서 좌변 따로. 자, 좌변 따로. 우변 따로. 쌤 집에다가 무슨 그 메모장이 있나 봐요. 오늘은 꼭 학원 가서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옛날 자, 좌변 따로. 아직 우변 따로.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아까 x축이었죠. 그래서 주황색과 2차 함수와 파란색 x축과의 정확하게는 그림을 그리는데 위치관계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갑자기 위치관계가 왜 나왔냐면 이것도 사실 우리 요 단원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자, 또 기억을 떠올려보자. 지금 우리 오늘 하는 2차 부등식 결국엔 앞에서 공부했었던 방정식과 함수 얘기를 계속 떠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차 함수 공부했을 때 이런 그림은 기억나냐? 네. 뭐 했냐? 이거 무슨 내용이었냐?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해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해의 개수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교점이 2개니까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다? 2개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났을 땐 해가 1개니까 실근도 1개다. 그런 걸 우리는 중근이라고 불러서 판별식이 0이다 했고요. 자, 얘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시험 전에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 얘기한 거 기억나? 자, 이거를 사실은 2차 함수라는 폼을 써봐. 직선하고의 위치관계를 뜻한 거죠. 위치관계는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세 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위치관계, 정확하게 뭐를 따진다? 교점의 개수. 자, 이 기준에 따라서 부등식을 분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계산에 대한 얘기 1도 안 했어, 지금까지.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경우의 수가 지금 방금 말한 거에 따르면 세 가지 케이스인 거지. 교점이 두 개냐, 한 개냐, 없냐, 세 가지라면 그거를 쭉 다 할 거야. 중간에 지금 간단한 건 하나씩만 쓰고 넘어갈 거다 쉬운 거라서. 자,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내가 할 거는 교점이 두 개일 때. 자, 이 교점이 두 개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야. 자, 알겠나? 자, 이해만 하면 돼. 자, 잘 봐. 나는 이제부터 요걸 풀어보려고 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를 한번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그러면 원래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있는데 첫날이잖아요. 다 알아야 되거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나는 이거를 그냥 부등식 본연의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 야, 부등식의 최대 목적은 뭐냐?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자, 그럼 잘 봐. 좌변이 우변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네. 우변이 0이잖아. 그럼 좌변에 있는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좌변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대소관계를 해. 0보다 작아야 된다며. 좌변이 음수가 돼야 된다며. 그래서 숫자 감각으로 접근할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수분해됐기 때문에 얘가 인수는 맞지? 그렇긴 하지만 얘랑 얘를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단순해. 숫자를 두 개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뭐가 있어? 양수 곱하기 음수, 음수 곱하기 양수 두 가지밖에 없지.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첫 번째 잘 들어라. 집중을 자꾸 안 하시는데 양수일 때, 음수일 때와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 두 가지 사건밖에 없지. 자, 그럼 잘 봐. 잘 봐. x-1이 현재 얘기한 거는 양수라는 얘기잖아. 자, 얘가 양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표현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1차 부등식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이거잖아. 예. 아래 거는 반대로 쓰면 되죠. 자, 이거 풀겠다라는 거지. 그럼 말로 해도 되겠지. 이거 1보다 크다고 2보다 작다 맞나요? 그럼 생각. 현재 상태 첫 번째 사건에서의 니네가 최종 답을 내려면 답을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면 니네 경우에서 공부했잖아. 앞에 사건하고 뒤에 사건이 지금 동시에 발생해야지만 양수이면서 음수여야지만 좌변 전체가 음수지. 경우에서 니네 이래서 공부한 거야. 좌변하고 미안. 얘랑 얘 사건이 같이 발생해야지만 좌변이 전체가 음수지. 그럼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네. 동시에 발생하는 건 고배 법칙이었고 고배 법칙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공통범위 쓰면 되는 거예요. 앞에 것도 만족하면서 뒤에 것도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거야. 그래야지만 좌변이 전체가 음수가 되겠죠. 자, 따라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통범위를 찾아내시면 돼요.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자, 그럼 위에 거 풀게 되면 공통범위 뭐야?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지. 맞니? 이제 밑에 거 봐봐. 밑에 거는 1보다 작다잖아. 2보다 크다잖아. 1보다 작으면서 2보다 큰 거 있냐? 없죠. 그럼 얘는 해가 없다. 그럼 최종 답은 뭐라고 쓸래? 야, 생각. 첫 번째 사건하고 두 번째 사건은 동시에 발생해야 돼? 아니요. 따로따로 발생해도 상관없지. 그 따로따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왜? 앞에 게 양수였는데 갑자기 음수가 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하고 두 번째 사건은 합의 법칙인 거야. 따로따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쓰냐면 합해서 쓰면 돼. 알겠어요? 얘랑 얘를 합해서 쓰면은 그게 최종 답이 돼요.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언급할 거 없겠네. 자, 따라서 최종 답은 이 부등식의 해는 요거입니다 라고 답을 내겠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접근했어요? 숫자 감각으로 접근했다는 거 이해됐나? 경우의 수적인 얘기도 조금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음수여야지만 이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각각의 사건을 1차 부등식으로 풀어서 공통범위 찾아낸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무슨 말하는지. 그럼 여기에서 살을 하나만 더 떼보자. 야, 부등호 기호가 무조건 등호가 없을 수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답이 어떻게 될까? 그것만 한번 체크해보자. 등호가 들어가면 쉬워. 여기 등호 있어. 필기 니네 노트 필기할 때 똑같이 이렇게 해. 알았지? 맨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도 적었어요. 등호 쓰고 여기도 맨 처음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한 거 그대로 필기한 거. 색깔 구분만 좀 잘 지워라 대신에. 네. 알겠죠? 그럼 여기 등호 있겠지? 그러면 다 그냥 등호 쓰면 돼. 다 등호 쓰면 돼. 싹 다 등호 쓰면 돼. 싹 다. 알겠어요? 그러면 답에도 등호가 생기겠죠. 자, 물론 얘는 뭐 있으나 마나.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 그런데 이거를 매번 문제마다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당연히 귀찮죠? 당연히 귀찮죠? 그래가지고 공식을 하나 만든 거야. 잘 봐라. 만들어줄게. 좌변이 일단 이수분해가 됐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알파, x-베타 형태로 이수분해가 됐어. 자, 우리 공식 하나 만들어 봅시다. 지금 잘 보세요. 1하고 2 있죠? 주목해보자. 요 얘기 할 거야. 야, 이거 지금 의미가 작거나 같다인데 같다라고만 생각하면 방정식 아니냐? 맞나?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을 풀게 되면은 방정식의 해가 얘가 는 0을 푸는 거니까 해가 1 또는 2 나오는 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정식의 해를 찾아. 자, 그럼 이거 는 0이라고 생각하고 풀면은 당연히 알파 또는 베타겠지? 는 0, 방정식. 이해됐어요? 근데 방정식의 해가 만약에 누군 하나는 작고 누군 클 거 아니야. 얘처럼 작은 거 큰 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되냐면 작은 거 먼저 쓰고 큰 거 쓰고 부등호 잘 봐라. 빨간색 없었을 때 이렇게 돼 있었죠. 답을 보니까 모양 똑같지. 그럼 답에도 방향 맞춰서 그대로 써주면 돼. 요 모양이면 답에도 모양 그대로 써주면 돼. 가운데다가 뭐 써? X 써주면 답. 자, 이게 공식이야. 아까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한 그 공식이에요. 오늘 니네 머릿속에 이게 기억나면 안 돼. 알파 X 알았지? 벌써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걸 오늘 내가 이거 빨리 계산하는 거 외웠다. 그러놓고 집에 가서 풍선자 내준 거 풀어서 빨리 풀고 놀아야지. 그러는 순간 니네 인생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아름다운 인생이 안 좋은 그래. 쌤의 인생으로 변한다. 그래, 대신 대답해줘서 고마워. 알았지? 야, 진짜 이거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제 인생이 망할 거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쌤? 그걸 딱 봐도 그래 보였어요. 국가의 미래인 저희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이들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네. 너희들은 국가의 미래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 게임만 하고. 전 미래가 아니니까. 전 과거일 뿐이에요. 자, 어쨌든 말이야, 국가의 과거. 방구야. 잘 들어. 그러면 아까 답 쓴 거 봐봐. 동호가 들어가면 답에도 동호가 들어갔죠. 그러면 보기에 동호가 있으면 답에도 동호 쓰면 돼.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어요. 옛날 사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중3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외우는 걸 어떻게 알려주냐면 얘들아 이 부등호 비호가 기억, 니은, 디귿, 미음 중에 누구랑 제일 비슷해? 지그시. 시옷 아니냐? 왜요? 니은이죠. 너무 억지냐? 네. 기억 이렇게 그냥 살짝 이렇게 들어온 니은?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세네 나오면 돼. 시옷이야 얘들아. 알겠지? 자, 시옷하고 비슷하지? 그래서 시옷 모양이면 x가 작은 것과 큰 거 사이에 낑겨 있어 라고 배워. 그렇게 암기를 시켜줬어. 그러니까 애들이 대환호를 하고 겁나 쉽네 이러고 넘어갔다가 그때도 중간고사 시험 보니까 다 망한 거야. 쌤은요? 좀 타이 잘 말해 뭐해? 아니 나한테 수학을 자기랑 걸 쌤이 너냐? 급이 달라. 얘. 와, 쌤 얘가 욕했어요. 쌤이 얘래요. 네가 나보다 영어는 잘할 수 있지만 수학은 급이 달라. 아니 다 말했다며. 어? 쌤이 다 말했다 했잖아요. 선생님 나를 말해보지. 나는 수학 시험 볼 때 위기가 단 한 번도 없었어. 수능 빼고. 수능 위기가 있었지. 없었어 나는. 위기가 있었는데도 다 맞았다고요? 찍어서 하나 맞았지. 하나 자, 틀렸어. 어쨌든 두 개 틀렸어. 왜요? 그럼 B 아니에요? 아니 B네. 2등급 아니에요? B는 뭐야? 1등급이야. 이과 두 개 틀리면 2등 1등급. 그래. 모든 수트야. 생각을 해라. 이과는 지금도 두 개 틀리면 1등급이야. 그 29랑 39 두 개예요. 쌤한테는 그냥 무조건 기억해. 주관 선생님 앞장에서 아 푸는 거 30번 아니에요? 니네 기준으로 30번 틀렸어. 난 앞에 생각도 안 했어. 수능은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 주관식 있어. 수능 다 맞으면 어떻게 해요? 서술형 그럼 수능 가만히면 대학을 골라가는 거지. 프리스테스지. 집에서 근데 가까운 다 안 맞았는데 그 시골 대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저는 다른 진로 맞추면 마세요. 지방 되겠지.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방 갔냐?
자 오늘 이 공부한 이 공식을 암기는 해. 알았어? 물론 맞아. 이거 매번 이렇게 숫자 감각으로 하는 게 귀찮잖아. 근데 일단 노트 정리할 때 이 과정에 대한 이해는 꼭 하세요. 저 암기하지 않는 것은 기억이 안 나기 암기는 때문에 해야 돼. 나중에 물어보면 이거 저 써먹긴 암기 나도 생각 니네한테 안 설명할 때 써먹긴 해.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시오타가 비슷하지 손에 당했다. 자, 그러니까 사이에 낀 게 기억이 있다. 있네요. 라고 외우자. 중상대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알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마스크 써! 마스크 내리면 병원 가야 되겠어. 아니 저기 어디가 5만원 쌤 5만원씩 어때요? 아니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언제부터 니네가 깐깐하게 이렇게 살았어. 태어날 때부터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래도 이제는 좀 비가 와서 그런데 이러면서 태어났다니까요. 이렇게 돌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니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좀 자. 너왜 몸까지 밑으로 자, 제일 중요한 거 잘 들어라. 자, 사실 니네 그 칠판 ASMR 영상에서도 내가 잠깐 언급한 건데 자, 그 얘기를 안 봐도 돼. 상관없어. 그거 아니에요? 자, 잘 들어. 이해만 하면 된다. 자,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한 아이디어 하나만 얘기할 거야. 잘 들어. 어떤 fx와 gx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코딩도 이해할 수 있는 함수를 불러. 자, 튜닝 데려와봐요. 사실은 자, 보면 예를 들어서 f1 값을 계산해봤더니 1이 나왔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파란색 gx에다가 마찬가지로 1을 대입했더니 3이 나왔어. 그럼 이거를 좌표 화면에다가 살짝 그림을 그려서 감상문을 제출을 하거든요. 자, 노란색 함수값은 1,1이고 파란색 함수값은 1,3 맞죠? 네. 점을 찍을 수 있잖아. 그러면 부등식의 최대 목적은 누가 커 누가 작아 비교하는 거라며. 맞아?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함수값 기준을 비교하는데 얘 1이잖아. 얘 3이잖아. 그럼 누가 커? 파란색이 더 크지.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래에 있는 그래프보다 점도 그래프죠, 여러분. 아래에 있는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끝이야. 위에 있는 게 더 크다라고. 뭐라고요? 아래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가 더 크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위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더 커. 더 크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아래 그래프가 더 작다. 미자. 너무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기억해야 돼. 자, 이번에는 자, F1 값을 계산해봤더니 1이 나왔고 G1 값을 계산해봤더니 똑같이 1이 나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둘 다 1,1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1,1 찍고 파란색도 1,1 찍으면 둘이 어때?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이런 걸 유식하게 뭐라 불러? 만났다라고 부르죠. 예. 교점이 생겼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현재 상태는 둘이 만났어. 두 그래프가 점도 그래프라고 얘기했다. 자, 만났다. 이런 거를 교점이 생겼다 그러지. 근데 실제로 함수값을 비교해보니까 둘 다 1로 똑같죠. 같죠? 자, 그럼 그래프에서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야. 만났거나 교점이 생긴 게 확인이 됐으면 둘은 어때? 같은 거야. 만나면 같다라는 거야. 자, 이게 서로 같다라는 뜻을 해석하는 거야. 자, 이것만 기억하면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이다는 얘기 그냥 다 돼. 진짜야. 이것만 알면 돼. 자, 그럼 다시 결론. 위에 그려진 게 어떻다? 더 크다. 둘이 교점이 생겼으면 만났기 때문에 크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답을 알잖아.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요거 어떠신 거지? 대답을 안 하지? 불안하게? 지난 시간 거 뭐 기억나? 사이값 쉬워 이러면 때린다. 알았냐? 뭔값이요? 사이값 이러면 때린다. 쉬운 값이라고 해야 돼요. 낑겨 있는 거요. 이러면 안 된다. 미음 값이라 할게요. 자, 그럼 잘 봐. 아까 썼던 식이 이거잖아. x의 제곱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마이너스 3x. 계속 돌려서 봐. 그러면 저거보다 낫지 않아요? 저거보다 기억이 안 나요. 저거 자,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좌변을 노란색으로 2차 함수를 그리고 와인. 우변은 안녕. 자, y는 0이라는 x축이죠. x축을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 겁나 쉬워. 나 x축이지?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볼록이잖아. 네. 근데 x축하고 어떻게 만나는지를 모르니까 x축하고 만나는 거 찾으려면 사실은 y에다 0 집어넣어서 찾았지. 네.
x 절편 계산하는 건 다 y에다가 0 집어넣어서 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풀면 아까 이미 했죠. x가 1 또는 2가 나온단 말이지. 따라서 아래로 불러면 돼. 교점이 1하고 2 몇 군데에서 생긴다? 두 군데에서 생긴다라는 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계속 그림 그리고 있다. 예. 그러면 잘 봐. 부등호를 하니 노란색과 파란색의 대수 관계를 비교하고 싶은데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작지. 네.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위에 그려진 것보다 아래 그려진 게 더 작다면서. 예. 그럼 그래프 봐봐. 내가 원하는 거 뭐예요?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럼 위 좀 보는 거야. 그럼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더 아래 그려진 땅이 어디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면 1 기준으로 일단 볼게요. 1 기준으로 오른쪽 땅은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더 위에 그려져 있지. 네. 이번은 노란색이 더 큰 거야. 그러면 위에 그려진 게 더 크다고. 부등호 방향이랑 어때요? 안 맞죠? 노란색이 더 작아야 된다며. 그 다음에 이 기준으로 오른쪽 땅 봐. 그러면 파란색보다 마찬가지로 노란색이 더 위에 그려져 있지. 네. 그럼 노란색이 더 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맞지? 안 맞지? 그러면 1하고 2 가운데 사이에 있는 땅을 보니까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더 밑에 그려져 있지. 그럼 여긴 되네? 여긴 돼? 안 돼? 안 되네. 자, 찾은 거야. 따라서 x가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는 1하고 2 사이의 영역일 때는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어떻다? 밑에 그려져 있구나. 그래프로 찾아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등호를 쓰면 돼야 안 돼요?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문제에 등호가 없으면 답에도 등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만났다라는 얘기는 서로 같다면서.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둘이 같다라는 기호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호가 없죠, 등호가.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등호가 없다는 얘기는 노란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건 허용하겠다라는 건가? 아니에요.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등호가 없기 때문에 교점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교점은 답에 쓰면 안 된다고. 그러면 1하고 2에서 정확하게 만났지. 근데 답에는 그 답의 범위에 등호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1하고 2는 범위 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해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럼 똑같은 논리로 해보자. 니네 집에서 필기 색깔 보면 잘해. 알았어? 만약에 문제 등호가 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얘는 교점을 허용하는 거죠? 만나도 되는 거잖아. 같다라는 얘기는 교점이라는 얘기도 서로 크기가 같다라는 거라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교점을 허용하겠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아까는 말했던 1하고 2에서 만난 것까지 답으로 쳐 안 쳐? 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의 등호를 써야 돼. 과정은 다르지만 답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니네 오늘 머릿속에 담고 가야 되는 건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인 거지 사실값이 아니야. 계속 얘기한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복습하면 이것도 기억이 안 나신대. 니는 아까 좌변 따라 우변 따라 하니까 했잖아. 안 그럴 것 같지? 몇 달 뒤에 또 그런다 이제 나중에. 안 그러시면 어떻게 할 거죠? 아니 기대하지도 않아요. 자, 알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호 들어가고까지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할까? 자, 요것도 하자. 다음에 그럼 이번에 한 번 했으니까 조금 빨리 해보자 얘들아. 잘 봐라. 부등호 방향만 바꿔보려고. 자, 아까 지금 이거랑 이거 두 개 했죠? 다른 부등호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자. 첫 번째, 나는 이거를 부등식 본연의 개념으로 풀어볼게. 자, 부등식 본연의 개념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게 뭐였냐면 숫자 감각으로 풀겠다고 했지? 자, 풀이가 똑같아. 잘 봐. 좌변 인수분해 돼. 자, 그럼 이번엔 0보다 커야 되니까 좌변이 양수잖아. 좌변이 양수가 되기 위한 경우의 수는 둘 다 양수이든지 둘 다 음수이든지 두 개밖에 없죠? 네. 똑같아 풀이. 자, 그럼 1차 부등식을 푸는 거 아니겠니? 말로 하자. 이거 풀면은 1보다 크다고요? 이거 풀면은 2보다 크다예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얘와 얘는 동시에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 찾아야 되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 1보다 크다랑 2보다 크다는 공통범위 뭐예요? 1보다 크다. 네? 아니 2보다 큰.
너무 몰랐던 거 아니야? 어디서 겹쳐? 이거잖아. 정신 안 차리지. 형이 낚였다. 뭐 좋다 그거 누가 앉아 있어.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자, 둘 다 음수라면서. 그러면 이번엔 얘는 1보다 작다잖아. 써줘야 되냐 또? 그럼 이번엔 1보다 작다가 공통범위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아랫줄에 있는 건 1보다 작다가 공통범위야. 자, 됐습니까? 맨 마지막에 답은 내가 어떻게 쓴다 했어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합쳐서 쓰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합쳐서 쓰는 거야. 자, 그럼 최종 답은 얘랑 얘랑 공통범위 없어. 합쳐서 쓸 수 이보다 없어. 크면서 1보다 그래서 작아. 얘는 답이 그냥 x는 1보다 작다. 그리고 반드시 또는을 써주셔야 돼요. 또는 꼭 쓰셔야 돼요. 쉼표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면 어떻게? 이거는 공통범위가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되고요. 얘는 그리고라는 뜻에 겹치는 거 찾으세요. 수학기로. 그러면 안 돼. 또는 꼭 써요. 자, 알겠죠? 자,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귀찮잖아. 그래서 오늘 외우면 안 되는 구식을 하나 또 얘기해. 넘겨. 자, 그럼 정리해보자. 과정이 인수분해가 됐어. 자, 이거죠? 봐라. 그러면 했을 때 마찬가지로 니네가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은 첫 번째는 방정식의 별 푸세요. 아까랑 똑같아요. 자, 얘도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두 번째 쓰는 건 아까는 시옷 모양이면 사이에 낑겨있게끔 답을 내라고 했지. 그럼 얘는 시옷이 뒤집어졌죠. 굳이 따지면. 자, 수에 나오는데 또 시옷이 뒤집어졌지.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반대되는 걸 쓰는 거야. 반대되는 거. 자, 따라서 아까 같은 경우는 쓸 필요 없고 이렇게 썼잖아. 그럼 이거를 각각의 부등호를 뒤집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아까 작은 것보다는 작은 숫자 알파랑 베타 중에 알파가 작았는데 작은 알파보다는 더 컸지. 그럼 이거랑 반대되는 걸 쓰는 거야. 그러면 최종 답은 x는 이것의 반대인 알파보다 이거 작다. 맞죠. 작다가 되죠. 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아까 쓴 게 베타보다는 작다잖아. 큰 숫자보다는 작다였잖아. 그럼 이것을 뒤집어였어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큰 숫자보다 작았지. 그럼 뒤집으면은 크다로 바꾸면 돼. 그래서 마지막에 가운데는 뭐라고 쓴다? 또는 이라고 쓰자. 자, 이게 모든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인데 똑같아. 외우긴 하세요. 이해하고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풀이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작은 숫자보다는 작아. 베타랑 알파보다 작잖아. 큰 숫자보다는 크다. 라고 암기를 하면 돼. 시옷 모양이면 사이에 낑겨 있어. 시옷 모양 반대면은 작은 녀석보다는 작고 큰 녀석보다는 크다. 이렇게 외우면 돼. 자, 빨리 하는 공식이야. 자, 그러면 똑같다. 만약에 동호가 있으면 풀이에도 동호가 싹 다 들어가요. 자, 이건 없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답에도 뭐라고 쓴다? 동호가 다 들어가면 돼. 자, 그래서 여기도 동호 들어가면 동호 들어가고 동호 들어가게끔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근데 이게 답은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자. 자, 이 그림 그냥 바로 써먹자. 똑같잖아. 얘 한번 다시 그려라 이거. 알았지? 자, 함수를 분석할게요. 그러면 이것만 지워야겠네. 자, 이거죠? 물론 나는 뭐 하겠다고 한 거야? 그래프로서 접근하겠다고 한 거지. 그러면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이번엔 작죠. 아까는 노란색이 작았잖아. 근데 이번엔 거꾸로 노란색이 더 커야 돼. 그럼 의미 안 보고 빠져봤어. 노란색이 더 크다는 얘기는 파란색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지. 위에. 근데 1보다 작은 땅을 봤더니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위에 그려져 있지. 그러면 되네. 2보다 큰 땅도 노란색이 더 위에 그려져 있지. 되네. 근데 1하고 2 사이의 땅에서는 노란색이 더 밑에 그려져 있으니까 안 되죠. 됐어요? 자, 따라서 왼쪽 땅은 1보다 작은 땅이잖아. 1보다 작다가 되죠. 얘는 2보다 큰 땅이잖아. 그래가지고 2보다 크다. 그래프 없이 중요하다고. 잘했지? 얼른 답에는 동호라고 꼭 쓰시라고. 자, 그럼 똑같다. 동호가 없죠? 교점을 허용해 안 해? 안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난 지점 1하고 2는 해 범위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지. 자, 그럼 만약에 부등호의
등호가 들어갔다. 그럼 교점을 허용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난 지점 1하고 2까지 답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교점을 허용하겠다. 만나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교점이 등호가 없으면 만나는 부분 1하고 2 같은 이 지점은 답에 쓰면 큰일 나요. 알겠죠? 알겠죠? 공부할 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거 빨리 적용하는 거 하지 말고 그래프 먼저 해. 압도적으로 중요해. 그 다음에 이거 해. 그래야지 순서가 원래 그런 거야. 근데 니들이 워낙에 똑같은 사람이니까 불편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한단 말이야. 뭐 숙제야 겁나 편하게 다 금방금방 하겠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문제야. 나중에.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교점이 두 개일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교점이 하나일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부터는 그래프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계산의 의존성 좀 짙은 거는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 거부터는 그래프를 훨씬 잘해요. 얘네가 개연 수업 해보면 물리적인 한계가 30분을 못 넘어가는 거야. 30분 지나면 애들이 그냥 말도 안 해. 가만히 있어. 집에서 노트 필기할 땐 잘하냐? 예, 집에서 노트 필기할 땐 참. 이래 날 인간 선생님을 생각하고 인터넷 강의 선생님이냐 내가. 개념 수업 그냥 맨날 영상 받을 때 참. 수업 볼 땐 잠이 안 와요. 근데 원래 개념 공부는 인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인간으로만 해봐. 쌤 수업 듣지 말고.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찾아서 보고 해봐야 보면. 누구세요? 내가 링크만 보내주면 돼. 아니 누구세요? 난데요? 저희 선생님 그럴 리 없어요. 문제 풀어버리실 것 같은데. 아니요. 뭐예요? 수능의 마지막 건데. 한 개. 자, 시간이 많이 없어 얼른 하자. 자, 이번엔 교점이 한 개입니다. 오늘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좋다. 선생님 오늘 타임어택 하시는 거 아니죠? 시간이 부족해. 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 1차 부등식이요. 풀어보자. 자, 이것도 사실은 숫자 감각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거든. 좌변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되죠? 자, 복소수 때부터 얘기했는데 부등식에서는 야, 여기 x에 들어가는 숫자의 정체가 뭘까? 네. 허수 들어가 안 들어가? 부등식에서는 허수 쓰지 않는다고 했다. 부등식에서 i랑 2i랑 누가 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랬죠. 부등식에서는 절대로 허수 안 나와. 그러니까 부등식은 기본적인 건 다 실수범이야. 자, 그럼 숫자 감각이라고 그랬지? 이건 니네 할 수 있어. x-2가 실수 값이겠네요. 그러면 그럼 좌변은 실수의 제곱이지. 맞니? 니네 알아. 실수 제곱하면 크기가 어때?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럼 좌변은 크기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0보다 작길 바래. 잘 생각해봐. 좌변은 아무리 작아도 0이야. 근데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그런 일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아무리 작아도 0인데 0보다 작아지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없어? 영아 똑바로 하고. 자, 따라서 그런 일 생길 수가 없지.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당한 줄 해가 없어요. 뭐가? 알았어. 당한 줄 알았어. 알겠어? 해가 없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길 바라는데 해가 없다. 그래서 0보다 작길 바라는데 좌변은 아무리 작아도 0인데 어떻게 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해가 없던데 사실 내가 여기서부터는 함수의 의존성이 더 짙다고 했지 그래프 그래도 훨씬 명확하다. 이해만 해 이건 사실. 야, 그럼 뭐 하겠다라는 거죠? 나는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변을 노란색 2차 함수로 그릴게요. 우변을 파란색 1차 x축이죠? x축을 그려볼게요. 자, 그럼 x축은 쉽고 좌변은 그려보니까 인수분 표준형으로 바꿔봤더니 요거잖아. 꼭지점의 좌표 얼마다? 2,0이지. 그럼 2,0이니까 x축 위에 있네. 꼭지점이.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이란 말이야. 자, 생각. 아까 했던 거 또 나와. 내가 원하는 건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작길 바라는 거야. 그래프에서 작다는 얘기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랬죠?
더 밑에 그려줘야 된다 했지. 누구보다?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더 아래 그려줘야 돼. 그림 보세요.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아래 그려진 부분이 존재하나요? 없죠. 아니요. 없죠. 만나긴 했지만 없죠. 네. 없죠. 따라서 해가 없다. 훨씬 명확하지?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어 사실. 숫자 감각이 원래 어렵고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강조한 거야. 훨씬 낫다 그래프가. 알겠냐? 그럼 동일한 과정을 또 해볼게. 얘는 따로 갈 거야. 잘 보세요. 부호가 추가됐어요. 부호가 추가됐어요. 자, 부등식으로 봅시다. 자, 뭐식 똑같으니까 바로 씁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변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0보다 작던지 같아야 된대. 자, 아까 말한 대로 작을 수는 없잖아. 아무리 작아도 0인데 0보다 어떻게 작아? 근데 같은 경우는 생겨 안 생겨? 0일 때 있다며 0일 때 0일 때 있잖아 0일 때 0일 때 유일하게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지. 자, 따라서 풀게 되면 좌변이 0일 때의 x값을 찾는 거야. 뭐라고요? 좌변이 0일 때의 x값을 찾는 거야. 2잖아. 2 대입하면 0 되지. 자, 따라서 이 녀석의 해는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방정식처럼 이 딱 하나만 나온다. 자, 왜 이때만 이 집어넣었을 때만인지 알겠어요? 이 집어넣어야지만 분모가 성립하고 그 이후의 값은 무조건 자면은 양수거든. 그러니까 0보다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함수로 그려. 그래프로 가는 게 미비하다는 거 계속 느끼셔야 돼요. 동일한 그래프죠? 빨리 그립시다. 자, 저기 식이 있으니까 바로 합시다. 우변은 x축이고요. 좌변은 아래로 볼록인 꼭지점 2,0이라고 아까 그림 그려놨었죠. 자, 해석합시다. 자, 노란색, 파란색이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데?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작다니까 밑에 그려지든지 같다는 건 무슨 의미였어? 그래프에서 교점 만났다 만나. 그러면 아래 그려진 거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만났다는 있어? 있지. 어디서 만나? 2에서 딱 한 번 만나죠. 그러니까 답이 x는 2라고 한 거야. 훨씬 낫지 않니? 훨씬 나. 이거 헷갈릴 수밖에 없어 처음에 할 때는. 근데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가 그만한 중요해. 알겠죠? 자, 오늘 하는 거 최대 핵심 그래프로 접근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꾼 거 빨리 하자. 자, 바꿨어요. 바꿨어요. 자, 부등식을 생각해 볼게요. 자, 좌변 인수분해가 됐고. 자, 동일한 과정입니다. 좌변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이번에 잘 생각해라.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뭐하냐? 빨리 내려 냄새가 나. 좌변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어지간하면 좌변은 0보다 크지. 언제 빼고? x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는 0이 되잖아. 그럼 그때 빼고는 무조건 0보다 크죠. 좌변 0일 때 빼고는 무조건 양수잖아. 무조건 양수잖아. 그러니까 언제만 조심하면 돼? x가 2일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없어요. 2 빼고 답이 오야. x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만 0하고 같아지니까 부등호가 안 맞아. 근데 그때 빼고는 다 돼. 선생님 헷갈려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 오늘의 최대 핵심은 그림이야. 자, 보자. 그러면 좌변 노란색으로 그리고 자, 인수분해한 거를 바로 그릴게요. 자, 부등호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우변을 x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요. 자, 그럼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어디서 만났어? 2에서 만났지. 맞니? 자, 해석하자.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크다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돼? 위에 그려져야 돼. 부호가 없으니까 교점 만나는 거 허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동일한 설명하고 있는 거 알겠어? 부호가 있냐 없냐 계속 따지잖아. 부호가 없으니까 만나는 거 허용해 안 해? 안 해.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그려져야 돼. 그럼 대부분 다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그려져 있지. 어디서만 안 그려져 있어? 2에서만 만났으니까 요거 빼고는 다 위에 그려져 있지. 따라서 답은 2 빼고 4대 5.
자,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저기를 다 배우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는 함수로만 해보자. 동호만 추가하는 거야. 그래프로만 해보자. 자, 그럼 잘 봐. 좌변, 자, 이제 색깔 좀 보일까? 좌변 파란색, 우변 파란색이잖아. X축이죠? 그 다음에 우변은 노란색인데 꼭지점이 꼭지점이 2인 2차 방향이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그려지든지 이번엔 등호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 돼요. 된다 안 된다? 돼요. 된다. 그러면 만나는 거 허용하고 심지어 2일 때 빼고는 다 노란색이 더 위에 그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 되지. 얘처럼 예외적인 케이스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 돼요. 이해됐냐? 이해됐냐? 이거 나중 가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 책에도 그게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난 얘네들한테 그거 외우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쳐다볼 필요도 없어. 외우면 어떻게 해요? 부등호 방향에 맞춰가지고 해를 외우더라고 그냥. 이 부등호 방향이면 답은 모든 실수. 이건 무슨 암기 과목처럼 암기하시는데 이거 그것도 진짜 공부 못하는 방식이야. 나중에 여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 특히나. 난 단순함이가 좋아요. 이렇게 고집. 남학생도 하잖아요. 알겠죠? 색안경을 끼고 그냥 그렇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안경을 안 건 쓰는데. 그래프를 통한 이해를 계속 하자. 그 얘기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들아. 자 마지막. 수고하셨습니다. 야! 네 멋대로 정리시키지 마. 다 했어 아직? 분점이 없을 때 안 떠들었잖아. 지금 왜 포장지 입고 있냐?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래. 틀렸어요. 뭐냐? 제 초반에 막 빨간색으로 막 낙서하고 뭐 그랬잖아. 아 그 얘예요 아, 그거냐. 요즘 이제 종이컵에 막 낙서하고. 바뀌었죠. 이제 패턴이 바뀐 거지. 보조 배터리냐? 자, 교점이 2개 안 했어. 빡세 질문다. 야, 안 끝났다고 했어. 니네 운전하는 건 어려운 거야. 그래 세영아. 제가 나처럼 가만히 있어야지. 약간 발냄새. 니네 둘이 어차피 셔틀 늦게 출발하잖아. 좀 늦게 나가도 상관없잖아. 아 쌤이 저희 받을 때부터 쌤은 일찍 끝내준다고 해서 10분 전부터 끝내주셨어요. 조용히 해. 밖에 남는데요. 바로. 자, 부등식으로 접근해보자. 숫자 감각이라고 그랬죠? 자, 좌변 보시면 잘 들어라. 옛날에 얘기했던 건데 아까까지는 인수분해가 됐지. 이번에 인수분해 안 된다. 근데 좌변에는 이 2차식이 어떤 크기를 갖는지 잘 들어. 2차식의 크기를 따질 때 니네가 했던 도구가 뭐였어? 뭔 얘기하는지 또 그런 얘기 언제 들었나? 뭐가요? 다시 한번요. 2차식의 크기를 따질 때 니네가 썼던 도구가 뭐냐고. 판별의 크기라고 했어요. 크기. 어떤 값을 갖는지 추정하는 도구가 뭐였어? 저요. D 알지만 얘기 안 할게요. 아는 척이었어. 뭐였어?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였죠. 아 2차식의 그것도 모르지. 크기를 따지는 걸 표준형으로 바꿔서 분석하는 거였죠. 자,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 이거지. 네. 바로 할 수 있지? 자, 아마도요. 바꿨어?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부등식은 실수 범위에서만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실수의 제곱이죠? 네.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전체 다 1까지 더하면 크기가 어떻게 돼?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다. 숫자 감각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부등식 본연의 풀이는. 그랬는데 좌변은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1보다 크거나 같아. 최소값이 1이야 그러면. 이게 2차식의 크게 표현하는 따지는 방법이었잖아. 2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바꿔서 분석하는 게 있었죠. 2차식의 크기 따지는 건 표준형이라고, 표준형처럼 계산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1보다 야! 똑바로 앉아. 1보다 크거나 같은데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너무 하시네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질문한 거야. 야, 너 0보다 커야 돼라고 물어봤어. 그럼 답은 뭐라고 낼래? 무조건 크지. 네. 아, 1보다 아무리 작아도 1이잖아. 근데 0보다 크기를 말해. 무조건 되지. 그러니까 답은 다 되어야. 뭐든지. 그래. 네. 야, 자꾸 종료하지 말라고 했다. 네. 어? 안 끝났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 세영아. 며칠을 뒀으면 말을 듣지 왜 이렇게 멀기를 못해야 될까? 어? 자, 함수로 먼저 해보자. 야, 할 건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자.
자, 좌변 아까 그거였죠. 그다음에 우변은 당연히 x축. 그럼 x축 그려. 자, 그린 다음에 1,1. 꼭지점의 좌표가 1,1이잖아. 근데 좀 여기 좀 1이라고 하고 여기 1이라고 하고 그럼 꼭지점이 여기 있겠지. 아래로 블록이죠? 그러면 그려. 자, 그럼 대소관계 어떻게 따지는 거야?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그려져야 되지? 예. 그림 보세요. 항상 위에 그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교점 있나요? 없죠. 분모가 없으니까 교점 허용 안 한다고. 그렇습니다. 교점 없죠? 그렇습니다. 밑에 그려진 부분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항상 위에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실수. 모든 실수. 그래프가 왜 중요한지 알겠어? 훨씬 중요하다고. 이거 오늘 느끼고 가면 돼. 알겠습니까? 자, 네. 그럼 다시 여기에 등호 있는 자 거. 이번엔 등호 있는 거. 그래, 잘 안 해. 등호가 들어갔어. 다음에 이제 자, 오 선진한다. 와. 자, 그럼 마찬가지로 부등식으로 분석. 아이고야. 그러면 뭐칙 똑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변은 크기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숫자 크기 따져보면 1보다 크거나 같으냐는 질문했어. 야, 너 0하고 똑같던지 더 커야 돼? 라고 물어봤어. 답은? 무조건 다 되죠. 등호가 들어가도 답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구구절절 암기가 아니라고 그때그때 따져야 되는 거야. 자, 따라서 답은 뭐다? 얘도 모든 실수. 무엇을? 자, 선생님 그래프도 할게요. 와. 행복하죠? 아니요. 그래요라고 대답해야지. 네. 아니 그렇지. 그렇다고 해드릴게요. 자, 그 등록. 그래프 그리자. 등호를 안 썼구나. 그래. 자, 그럼 그림 그려. 저기다 그려놨잖아. 1,1이잖아. 꼭지점. 자, 어떻게 해석하면 돼?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그려지든지 만나는 것까지 허용할래. 라고 한 거죠. 근데 무조건 위에 다 그려져 있지. 그러니까 답이 오죠. 그래프의 위대함은 계속 찾아보는 거지. 자, 부동호 방향 바꾼 것만 하고 끝내자. 와, 이거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한 거를 표 하나로 줄여서 할 거야. 알겠냐? 너무 자, 행복해요. 원래 오늘 표 압축한 것까지 하려 했는데 시간이 없네. 자, 연장소 같은 다 했겠지. 벌써 50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빨리 지금 하자. 저 하든가. 빨리 하자. 설명. 요거죠? 예예예. 자, 그럼 아까 말했었죠. 근데 안 돼. 좌변은 무조건 안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잖아. 자, 걔한테 질문한 거야. 야, 너 0보다 작아야 돼. 그런 일 생겨 안 생겨?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해가 없다. 자, 함수로 분석. 그림 위에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바로 그리고. 혹시 빨간색으로 써야죠. 하여튼 제 시험 떨어지기만 해가지고. 그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목요일에 생각했는데요. 본다고 얘기했잖아. 책상을 이어붙인 다음에 딱 엎드리게 해서 딱 우산을 내려치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책상 사이에 얼굴을 대박. 이렇게 바로 하자.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밑에 그려져야 돼. 밑에 있는 거 자체가 밑에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밑에 해가 있는 거 없어요. 그렇죠. 밑에 있는 거 존재하지 않으니까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EX. 자, 됐어? 이제는 이제 저기에다가 등호 붙인 거. 이 등호도 해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겹치거나 밑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 없기 때문에요. 됐죠? 안녕히 계세요. 수업을 하고 있네. 자, 됐어. 자, 이거만 하고 가자. 자, 보세요.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밑에 그려지든지 만나는 것까지 허용하려고 했는데 밑에 그려지는 거 없지? 예. 교점도 없지? 그럼 예.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지? 네. 그러니까 없어요. 제가 없다. 없다.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